오늘은 통신주인 SK텔레콤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SK텔레콤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 최근 주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주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1%인데 SK텔레콤은 플러스 2.7% 거의 3%가량 오르고 있는 중이죠. LGU 플러스도 한 2% 플러스입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는 12% 통신주들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 이제 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KT는 좀 자회사로 금융주들이 많습니다. 밑에 자회사로 뭐 BC카드도 있고, K뱅크도 가지고 있죠. 자회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K텔레콤이랑 LGU 플러스는 지주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일단 주주환원 정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 관련돼서는 하나증권이 작년도 12월 말 이후부터는 매수 강도를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월 말 이후부터 매수 강도를 낮춰야 했는데, 근데 12월 말이 요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매수 강도를 낮추면 안 됐죠. 요때 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말만 일단 믿어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요 부분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SK텔레콤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아요. 당통법 폐지 관련돼서도 이슈가 많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뭐 저 PBR을 없애겠다 이러면서 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정책을 좀 강하게 가져가겠다,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선거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통신주들을 투자하기에 있어서 조금 뭐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SK텔레콤의 장기적인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때는 IT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제외하고 보셔야 되고, 요거를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거철이죠. 지금 곧 있으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4월 달이 이제 총선 기간이죠. 근데 과거 19대 총선도 그랬고 20대 총선도 그랬고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선거철이 다가오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19대 총선 때 뭐 새누리당이랑 민주통합당, 그리고 20대 총선도 정의당,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였죠.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 20% 인하 뭐 관련돼서 19대 총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뭐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말기 호갱 방지법, 그리고 뭐 민생당에서도 실내 5G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빌딩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 있었고, 지역구별 공약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도 나오는 게 뭐 중간요금제 관련돼서도 있고, 당통법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경쟁 촉진하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촉진을 시키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기기 단말기 요금도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사통신사 관련돼서도 주파수 경쟁에 합류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이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통신비를 낮추겠다라는 공약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요런 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주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앞으로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사업 뭐 AI나 UAM 같은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렇게 통신비 인하, 뭐 중간 요금제, 그리고 뭐 단통법 폐지 하니 많이, 요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 요때 그때 알뜰폰이 등장을 했었죠. 알뜰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뜰폰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알뜰폰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SK텔레콤과 같은 주가가 안 오를 거다, 앞으로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리고 제사통신사 관련돼서 SK텔레콤의 주가가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과거에도 계속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단통법이 통과가 됐었죠. 그때 단통법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근데 실제적으로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뭐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단통법이 있든 말든 그런
그런 거랑 상관없이 SK텔레콤의 돈이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노이즈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과거에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통법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관련돼서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 2014년도 그때 단통법이 제정이 됐었죠. 핵심 사안은 그때 번호이동, 신규, 뭐 기변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단은 뭐 우리가 대리점마다 보조금 주는 게 많이 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그리고 인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이었는데, 근데 사실상 요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죠. 우리가 아직까지 대리점마다 좀 기기 단말기를 살 때 가격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성지라고 하는 데 가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고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단통법을 제정했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2014년 단통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단말기를 살 때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키고 보조금 상한선을 뒀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법이 제정되고 단통법이 폐지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요거가 뭐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통신사로부터 사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핸드폰을 만드는 곳은 삼성전자, 뭐 LG, 예전에는 LG전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폰을 살 때 물론 거기서도 살 수 있긴 하지만 통신사를 통해서 하죠. 왜냐면 이게 들어올 때 중간 유통 비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단통법을 만들고 아니면 폐지시키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단말기를 사는 곳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들한테 사고, 그리고 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SK텔레콤, KT, LG U+한테 가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중간 유통 마진도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을 제정시키나 아니면 폐지시키나 뭐 요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중간 요금제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중간 요금제도 사실 보면 요게 말이 중간 요금제지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3만원대 요금제를 냈지만 근데 요게 뭐 그냥 데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쓰기도 너무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뚜렷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제를 선택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SK텔레콤이랑 KT가 정부 압박에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원대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공시지원금을 이렇게 올려도 우리가 단통법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게 공시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선택약정이 있잖아요. 선택약정 같은 경우는 요금제의 25%를 할인해주는 거고, 공시지원금은 우리가 요금제를 좀 높은 거를 쓰면 그러면 이제 뭐 48만원까지 이렇게 최대로는 할인을 해주는 건데, 근데 요거도 요금제를 높게 해야, 그러니까 통신사들한테 돈을 많이 내야 요만큼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선택약정 같은 경우도 더욱더 많이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통신사들한테 돈을 많이 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도 사실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원대로 올리긴 했었지만, 근데 요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공시지원금 이렇게 받는 것보다 선택 약정을 통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게 더욱더 낫다. 그래서 요거도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뭐 큰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보시면 통신사는 주 1회 단말기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게 공시지원금이죠.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금 할인 25%, 요거는 선택 약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공시지원금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최대 48만원대로 받으려 그러면 요금을 비싼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요금을 비싼 거를 쓰면 오히려 요금 할인 25%를 받는 게 더욱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이렇게 되게 국민들이 달가워할 내용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상을 따져보면 통신사들한테 그렇게까지 뭐 해가 되는 모습은 그렇게까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과거에 2014년도에 단통법이 도입이 됐었죠. 그때 마케팅 비용 합산을 보면 단통법이 없었던 해랑 그리고 단통법이 도입이 됐었던 해를 보면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까지 뭐 변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를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물론 단통법이 도입이 되고 나면 번호이동 가입자
운영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긴 했었죠. 근데 요것도 따져보면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뭐 SK텔레콤을 쓰던 사람들은 SK텔레콤을 그대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 할인 같은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KT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TV랑 이렇게 결합해서 할인하는 것도 있었겠고, 뭐 이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물론 단통법이 없을 때는 그래도 번호 이동자 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자기네들한테 고객자로 가입을 시키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근데 사실상 보면 마케팅 비용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더욱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따져보면 단통법이 도입이 되든 단통법이 없었던 때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비 그 자체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통신비 그 자체를 인하시킬 수는 없죠, 정부가. 왜냐하면 통신사 뭐 SK텔레콤, KT, LG U+는 정부 게 아닙니다. 물론 KT는 예전에는 한국통신이라 그래가지고 공기업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 게 아니죠. 요게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 은행이랑 통신사들이나 뭐 주가가 잘 못 오르는 대표적인 원인이 정부 규제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걸 완전히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들은 그래도 좀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돈을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 한 곳이 망하면 전반적으로 뭐 건설사랑 철강사나 뭐 조선이랑 얘네들 뭐 레버리지 끼고 대출을 끼고 투자한 곳은 막 다 망하고, 뭐 IMF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줄도산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좀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통신주들은 좀 그런 게 그렇게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요금도 낮춰라 그러고 기기 단말기 보조금도 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효력은 발생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 뿐이지, 이런 노이즈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SK텔레콤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굉장히 좀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PBR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하향을 했습니다. 과거 2006년도, 2007년도 그때는 1.9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0.9배입니다. 1배가 안 돼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500만원까지 확대, 요것도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상향을 하겠다. 요것도 여당에서 이렇게 내세웠는데, 지금 선거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통법 같은 거는 뭐 폐지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될지 요거는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뭐 단통법이 폐지되든 안 되든 요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가져갈 건지, 자사주 소각 요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SK텔레콤은 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죠. 2015년도 그때는 거의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요때는 뭐 텀이 5년 굉장히 길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때 5천억 매입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 그때 3천억 매입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 소각도 했습니다. 요거는 2024년도 2월 5일 날 그때 소각을 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2천억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 5월 6일 요때는 금액 봐요. 2조가량 소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SK스퀘어를 인적 분할시키기 위해서 그때 기취득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을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소각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SK텔레콤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PBR도 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은 자회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분을 하나금융 지주 거의 지금 한 2.92%, 3% 정도 가지고 있죠. 취득 금액도 거의 3,300억,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은행 주식들도 저 PBR 해소, 주주환원 정책 강화, 자사주 소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SK텔레콤도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3% 정도 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은 배당주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좋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6.65% 배당을 주고요. 매 분기마다 거의 한 1.75%, 1.7% 정도대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제 5G 순증 가입자는 이제 완전 끝난 거 아니냐. 5G 가입자 수가 이제 정체가 됐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SK텔레콤은 이제 통신주로만 보기는 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관련돼서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3천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미래 ICT 사업 분야를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 2.53%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쪽뿐만이 아니라 조비에도 거의 1억 달러 지분을 투자했죠. 그래서 UAM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은 조비 지분을 2% 정도 확보를 하고 있죠. 물론 조비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도 이때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작년도에는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이때보다 뭐 이때 조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근데 조비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아니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근데 미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AI 그리고 UAM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MVNO라 그래서 요거는 알뜰폰의 비중이거든요. 알뜰폰의 비중이 거의 20%까지 육박을 하다시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SK텔레콤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알뜰폰이 이렇게 점유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오히려 알뜰폰과 같은 곳한테 통신망을 빌려주잖아요. 알뜰폰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IoT 사물 인터넷에서 이 알뜰폰 통신망을 쓰던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뜰폰이 쓰던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의 뭐 통신망을 전부 다 깔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돼요. 결국에는 통신 3사한테 통신망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SK텔레콤한테 이게 돈이 일부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까지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선 관련돼서 이렇게 뭐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통신비 인하, 그러니까 중간 요금제죠. 이게 통신비 인하가 중간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뭐 단말기, 기기 단말기 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통신비 인하 관련된 공약들이죠. 요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늘상 했었던 공약들이고, 항상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쳤지 결국에는 통신사들한테 뭐 절대적으로 이익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연간 마케팅 비용 합계 추이를 보면 2010년도 때부터였어요. 마케팅 비용이 뭐 단통법이 도입이 되든 당통법이 없었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PBR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근데 SK텔레콤은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AI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카카오 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금융 지주 이렇게 지분도 많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보고 있어요. UAM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뭐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통신주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배당 수익률 6%, 7% 준다 그러면 뭐 큰돈 굴리시는 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에 뭐 10%, 15% 정도 들고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최근에 SK텔레콤 통신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